안녕하세요. CI부 양현생입니다. 오늘은 수어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한자 제목이라는 거 금방 느낌이 오죠? 자, 한자 제목은 한자의 내용을 풀어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겠습니다. 자, 한자가 안 써 있지만 한자를 가정을 풀어볼게요. 자, 수어제기는 앞에 이 숫자가요, 지킬 숫자입니다. 그 다음 오는 나오자입니다. 나를 지키는 집. 자, 이 제는 집제자입니다. 나를 지키는 집, 수호제라고 하는 건요, 옛날 양반 사대부들이 어떤 자기 집을 져놓고 집에 특히 사랑채,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거실, 독채로 되어 있는 그 거실 방의 명칭을 무슨 제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자, 그 집의 이름 명칭이 수호제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그 내용이 뒷은 나를 지키는 집, 나를 지킨다. 이때 나는 자아를 가리키겠네요. 자, 그 자아 중에서도 우리가 보통 자아를 분열되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 자아가 내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자아가 있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나의 부족하고 좀 들떨어지고 부족한 자아가 있습니다. 그걸 현상적 자아라고 합니다. 자, 그 두 개의 자아, 이상적 자아와 즉 본질적 자아와 반대의 축에 있는 자, 현실적 자아 혹은 부정적 자아가 되겠네요. 이 두 개의 자아 가운데 이 자아는 당연히 나를 지키는 거니까 이상적인 자아, 어떤 본질적인 자아가 되겠습니다. 그 자아를 지킬 수 있는 집, 자, 그런 명칭을 자기 집에 달았다는 거죠. 자,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자, 이 글의 지은이는요, 자, 조선시대 후기 철학자, 우리가 대표적인 철학자 정약용이 되겠습니다. 알다시피 정약용 선생은 정조 때에 그 신임을 받고 그게 관리에서 출세하고 좋은 어떤 족적을 남겼지만 정조가 죽고 나서 저기 경상북도 포항의 장기라는 곳으로 귀향을 갔다가 나중에 다시 경북 포항으로 경북 포항의 장기라는 곳으로 귀향 갔다가 나중에 전남 강진으로 다시 유배지를 옮겨서 무려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죠. 자, 그 가운데 이 글은 이 장기라는 곳에 귀향 갔을 때 지은 글입니다. 자, 그것을 기록했다. 기라고 하는 건요, 기록할 기자인데, 이 기라고 하는 거는 한문학의 한문 어떤 한문 수필의 한 갈래가 되겠습니다. 자, 기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사건이나 어떤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을 하고 그 뒤에 깨달음이나 교훈을 덧붙인 이런 구성 방식을 가진 글을 기라고 합니다. 기. 자, 우리는 이 기라고 하는 한문학 하이갈래의 특징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 현대 수필의 가장 큰 특징이죠. 필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깨달음과 교훈을 덧붙이는 그와 같은 방식, 일반적인 수필의 구성 방식입니다. 이런 내용을 똑같이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어제기는 기본적으로 장르는 고전수필에 속하고요. 현대로 치면 수필에 속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수필 갈래를 우리가 이것의 상위 갈래 명칭이 또 있습니다. 시곡과 시나리오를 묶어서 극갈래라고 하는 것처럼 소설을 가리켜 상위 갈래를 서사 갈래라고 하는 것처럼, 자, 이런 상위 갈래 명칭이 뭐가 되냐면요, 바로 교술 갈래라고 하는 겁니다. 좀 생소한 단어죠. 교술 갈래. 자,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이 교술 갈래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문제에는 100%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술 갈래 개념을 정리해 봐야 되겠는데, 여기 필기를 다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습서는 100페이지, 자습서는 100쪽을 펼쳐 놓으시고, 자, 교과서는 199쪽, 자습서 100쪽, 교과서 199쪽을 펼쳐 놓으시면 거기에 교수관리 특징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거기 가서 내용을 확인하고. 자, 여러분들 100쪽을 잠깐 볼게요. 좀 키워놓고 보겠습니다. 그럼 100쪽 맨 밑에 가면 이렇게 알아두기라고 써 있습니다. 알아두기. 알아두기가 있고요. 거기 교수관리 개념과 특성이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약간 내용이 부족하지만 이걸 바탕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에 기본적으로 교수관리 기본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필자 자신의 허구적 대리인이 아니고 필자 자신입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성찰을 바탕으로 감동이나 교훈을 전달하는 문학이란 갈래. 자, 교수관리는 자신의 직접 경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수관리는 수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감동이나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이런 교술의 교자가요, 가르칠 교자입니다. 가르칠 교자의 술은 서술의 술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정리하고 깨우쳐서 독자에 그것을 서술 전달해 준다는 얘기죠. 자기 하이갈래가 수필이 대표적이고요. 자, 그래서 따라서 교술갈래는 기본적으로 글의 형식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경험, 생각, 느낌 등을 직접 말한다. 독자에게 직접 말한다. 필자가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직접 말합니다. 필자가 자신을 직접 말합니다. 자기 고백적이다. 개성이 드러난다. 필자의 경험과 깨달은 인생 가치관 등이 드러난다. 자, 너무나 뻔한 내용입니다. 그럼 내용을 추가해야 되겠는데요. 자, 여기 여러분들 어떤 내용을 추가하냐면, 자, 필기를 조금 하기를 바랍니다. 자, 밑에 좀 하나 더 찍어 볼게요. 자, 교수갈래의 서술자는 기본적으로 누구입니까? 작가 자신이죠. 일치합니다. 작자 자신과 일치한다는 점, 허구적 대리인이 아니라는 점, 그거 우선 체크해 주고요. 이때 서술자는 자, 이 작품은 이 교수갈래의 주된 내용은요, 주된 소재는 작품 밖에, 자, 이런 용어를 써볼게요. 작품 밖에 실제하는, 그럼 이때 실제한다는 말은 허구적으로 꾸며지지 않다는 뜻이죠. 작품 밖에 실제하는, 허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허구가 아닌 실제하는 사물과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자, 이걸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속하는 교수갈래, 하이갈래, 여기에 속하는 하이갈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는데요. 이거 우리가 보통 역사적 갈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역사적 갈래는 뭐가 있냐면요. 쭉 올라가 볼게요. 자, 조선시대 초기에는 경기체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경기체가 무슨 체가. 그 다음에 조선 초기에 악장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가사가 있고요. 악장 가사. 그 다음에 개화기의 창가라는 노래 형식이 있습니다. 창가.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빼먹었네요. 고려시대에는 가전체 문학이라고 있습니다. 가전체 문학, 경기체, 가전체, 악장가사, 창가, 그리고 몽유록, 무슨 몽유록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로 왔을 때 현대 수필이 있습니다. 자, 이런 하이갈래 좀 명시 헷갈리죠. 특히 가전체와 경기체가 하는 주의해서 악장가사, 창가, 몽유록, 수필, 이런 하이갈래 제목들은 좀 기억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나올 경우에는 이런 것이 선지에 나와서 아이들 함정에 빠뜨립니다. 자, 개념을 잘 정리했으니까 필기 꼭 해두고 반복해서 기억해두고 문제 풀 때 새로운 용어가 나올 때 추가적으로 교수갈래 개념들을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놓기를 강력하게 선생님은 주장합니다. 자, 다시 앞에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 글은 여기 해주 잠깐 볼게요. 글쓴이가 맏형, 첫 번째 형 정약현.
자, 여러분, 정약용 형제가 4명 있습니다. 정약용의 형제들. 첫째 형 정약현인데요. 자, 이분은 이 수호제라는 집을 짓고 사는 그분입니다. 정약용의 큰형이 돼요. 이분은 정약용이 정조가 죽고 나서 그 사화에 휘말려서 밖에 그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 명목으로 귀양가게 되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다 붙잡혀가고 죽거나 귀양가게 됩니다. 이때 내 사형제 가운데 첫째인 정약현은 붙잡혀가지 않고요, 살아남습니다. 그 다음 둘째 형이 누구냐면요, 둘째 형이 정약전입니다. 자, 둘째 형이 정약전인데 약전입니다. 여기 수호주의 중간에 나옵니다. 정약전은요, 이 정약용과 함께 귀양갑니다. 이분도 귀양가서 흑산도에서, 그 전라도 섬이죠, 흑산도에서 귀양갈 때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귀양지에서. 자, 셋째, 자, 바로 위의 형이죠, 정약종입니다. 자, 셋째 정약종은 당시 박해가 일어났을 때 참수, 머리가 잘리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너무 안 됐죠. 그리고 넷째가 바로 이게 필자 약용입니다. 정약용. 달라시피 귀양으로 가게 되죠. 자, 이런 형제들이 비극적인 어떤 그 이야기가 있게 되는데요. 이 사형제 가운데 유일하게 첫째인 정약현만 붙잡혀 가지 않고 귀양도 가지 않고, 즉 벼슬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그 정약현 첫째 형의 그 사랑채에 있는 그 집에 그 현판, 집에 이름이 붙어있는 바로 그 이름이 수호제기였다는 거죠. 자,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호제에 나를 지키는 집은 큰형님 정약현이죠.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자, 자, 이 글의 필자 자신을 가리키죠. 허구적인 인물이 아니라 필자 자신의 이름. 자, 1인칭으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여겼다. 즉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이 글을 쓴 출발점이죠. 어떤 생각했냐면, 자, 그 나를 지키는 집, 나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몸과 나의 육신과 단단히 맺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떠날 수가 없는데, 자, 이 자아가 육신과, 몸과 육신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 떠날 수가 없는데 지키지 않는다는 뜻으로 어디로 간단 말이야. 자, 이게 상식이죠. 이게 통념이자 상식입니다. 나를 지킬 수 없어? 자, 이런 상식으로 비춰볼 때 이상하다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글의 필자 역시 이런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래서 이름의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 이 글의 맨 처음 앞부분, 우리가 이 스필의 구성된 게 기승전결로 구분합니다. 기승전결. 여기까지가 기입니다. 기까지는요, 의문을 가지는, 형님이 왜 나를 지켜? 나를 지킬 필요가 있나? 나는 내 몸에 붙어 있는 건데?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대목이 바로 이 기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귀양 가기 전에 생겼던 의문이에요. 귀양 가기 전, 시간적으로. 자, 근데 귀양 온 후에 다시 또 그 생각이 납니다. 자, 여기는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나는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된 거, 어떤 깨달음, 자, 의문이 해소가 됐다는 거죠. 바로
자, 의문에서와 이 글의 결말 부분에서 제시된 것이 아니고 바로 질문을 던진 다음 그 다음 부분, 즉 승 부분에서 바로 의문 요소가 해결되게 되는 거죠. 오늘 갑자기 깨닫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 귀향지에서 시간이 많잖아요. 귀향지 얼마나 시간이 많습니까? 자, 성찰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거죠. 구성상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저 왼쪽에 표기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의문을 제기하고요. 자, 이로부터 그 의문의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어떤 그 답이 나올지 좀 봅시다. 천한 만물 중에서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자, 주장을 앞에 명시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장 문장이 앞에 있다는 거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어요. 주장이 앞에 나옵니다. 바로 자, 내 밭을 치고 도망갈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니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자, 문답법을 쓰고 있네요. 여러분, 재산이 도망갑니까? 앞에 밭이? 그렇지는 않죠. 문답법입니다. 문답법. 자, 그리고 동시에 이제 서리법이라고 할 수도 있죠. 문답법, 서리법. 자, 이런 식의 방법. 또, 자, 밭이 나왔습니다. 또 집이 나왔네요. 또 어때요? 꽃나무와 과실나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책이 나왔네요. 또 경전 책입니다. 이것도 책이고. 또 천하의 실. 자, 곡식. 자, 이것들은 다 훔쳐간다 한들, 하나, 둘에 불과한들, 천하의 옷과 곡식을 다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천하 만물 중에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없다. 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만물 중에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없다. 자, 여기 보면 이 내용 보세요. 문답법과 서리법과 또 열거법. 이 세 가지 표현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앞에 여기 보세요. 여기 그 오직 나뿐의 나의 동그라미 이건 뭐야? 본질적 자아를 가리키죠. 실체적인 자아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 자아 개념을 좀 확인해 두고 가길 바라고요. 여기 위에 기의 형식 한 번 더 확인을 자료쳐 보겠습니다. 자, 기의 형식 별표하고요. 원래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의 한문학의 문장 형식입니다. 중국 한문학의 문장 형식이라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우리나라 글이 아니라 한문학 갈래입니다. 잡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본래는 기술한다는 뜻인데 그 대상은 사물입니다.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해서 기술한 산문 문장 형식이 바로 기라는 점. 자,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 형식 한번편에 거둘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하 만물과 반드시. 자, 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고요. 지켜야 할 것은 나고, 나와 천하 만물을 뭐 했습니까? 대조하고 있기도 하네요. 아시겠습니까? 천하 유독 나라는 것은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잘 달아나고 출입이 무상하다. 늘 같지 않다. 한결같지 않다. 즉 변화무쌍하다 라는 얘기죠. 자, 본질적 자아는 늘 달 조망한다. 자,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 살피지 않으면 메모쳐 볼게요. 노력을 게을리하면 본질적 자아를 확립하거나 붙들기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면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컨대 자, 뭐 때문에 우리가 뺏기 쉽냐면요. 이익에 약하고요. 유혹에 약하고요. 위험과 재앙에도 약합니다. 질타한 음악 소리, 풍류에도, 미인에도 약하고요. 따라서 수많은 어떤 그 마음의 외적인 유혹이나 위협에 쉽게 흔들려서 이 본질적인 나들은 쉽게 날아갑니다. 자, 열거와 예시를 주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네요. 자, 유혹, 위험, 재앙,
경악, 미인 등등등 유혹이나 외적인 위협 때문에 마음이 쉽게 흔들려서 나를 잃어버린다. 열거의식법에 쓰고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줍니다. 자, 그런 때 한 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은 자, 나는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네요. 자, 그러므로 꽁꽁 묶고 자물쇠로 잠가. 자, 묶어놓고 자물쇠로 잠근다. 자, 일종의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비유. 자, 비유를 쓰고 있다는 점. 자,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자, 강조하고 있네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설의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어디게요? 승까지는요, 귀향을 온 다음에 귀향 와서 깨닫게 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결에, 기승전결에 전 나가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자, 이건 어때요? 나에 대한 반성. 자, 아까 기승의 승 부분은 귀향 와서의 깨달음이 나오고요. 자, 이 부분, 여기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그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반성, 자기 과거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대목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지? 자, 나를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그 과정을 돌아봅니다. 자, 어렸을 때 과거 시험, 과거 시험 공부도 공부한 건데요. 그럼 과거 시험 공부한 게 왜 나를 잃어버린 걸까요? 과거 시험은 출세를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나를 잃어버린 거죠. 그럼 얘도 마이너스입니다. 자, 10년 동안 과거 공부할 때, 자, 나를 잃어버렸고, 드디어 조정의 벼슬아치, 자, 벼슬길에 나아간 것도 일종의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12년을 보냅니다. 그 합해서 공부할 때 10년과 자, 벼슬길 10년 합해서 22년 동안, 지금 22년 동안에 나를 잃어버려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 반성. 자, 이건 어때요? 자기를 회상하고 있는, 회상과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귀향을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고향을 떠나 친척을 버리고 한강 건너고 문경서재를 지나서 대나무 숲이 있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유배지 경북 포항의 장기라고 하는 곳입니다. 경북의 포항의 장기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 이르러서야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도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내 발 뒤꿈치를 쫓아 함께 이곳에 오게. 여기 와서 멈춥니다. 자, 나를 상실하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나도 땀을 흘리고 몰아쉬면서 쫓아서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드디어 여기서 이제 성찰합니다. 나는 나에게 바랍니다. 나에게 현상적인 자아, 부정적인 자아고요. 자, 이거는 본질적이고 이상적인 자아가 되겠습니다. 자,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 왔니? 여우나 도깨비에 홀려서 왔니? 바다와 신이 불어서 왔니? 너의 가족과 이웃의 손해는요, 지금 필자의 고향을 가리킵니다. 경기 남양주 한강변에 있습니다. 남양주라고 하는 한강변에 있는 그 손해라는 곳에서 어째서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스스로 질문을 해주고 자기 질문을 통해 성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내적인 독백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성찰을 어떻게 했습니까? 객관화했습니다. 자, 성찰을 대화 형식으로 극적인 구성으로 바꿔놓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한 의도가 뭘까요? 객관화한 겁니다. 객관화. 자기 모습을 성찰하기 위해서 객관화했고요. 그 다음에 자, 성찰을 명료화. 자, 대화 형식이다. 극화시켰다. 좀 찍어볼게요. 객관화했다. 그리고 성찰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성찰을 즉 명료화하게 하고 있다. 성찰 명료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자, 깨달음의 과정을 구체화시킨 거다.
자, 이렇게 내적 독백을 대화로 바꿈으로써 이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대화 형식으로 바꿨다. 자, 극화시켰다. 극적인 구성을 바꿨다. 객관화했다. 성찰을 명료화했다. 깨달음을 구체화했다. 자, 이런 맥락을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나는 멍하니 꼼짝도 않고 돌아갈 줄 모릅니다. 자, 돌아갈 줄 몰라. 완벽한 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마음의 미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미련? 벼슬길의 미련이 아직도 있어요. 돌아갈 줄 몰라. 벼슬길의 미련 굉장히 중요하네요. 자, 그 안색을 보니 마치 얽매인 게 있어. 자, 어디에? 벼슬길에 얽매인 게 있어.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듯 했다. 그래서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자, 이 무렵 내 둘째 형님 누구였죠? 정약전입니다. 나를 잃고 남의 섬으로 똑같이 된 흑산도라는 섬이죠. 자, 역시 나를 붙잡아 함께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역시 참된 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참된 자를 상실하는 겁니다. 자, 이건 윤동주의 시와도 직결되고 있는데 이 시도 여러분들 윤동주의 시에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에서 나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승이고요. 자, 나의 과거를 반성하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벼슬길 12년, 그 다음에 과거 공부 10년, 그 시간은 나를 잃어버린 시간이었더라고. 그렇게 돌아보고 자책하고 후에 반성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유독 내 큰형님 누구였죠? 정약현. 자, 그분만이 즉 수호제의 주인이죠. 정약현 그 형님. 자, 나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수호제의 단정에 앉아 계십니다. 자,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는 거죠. 실제로 정약현은 그 동생들이 다 귀한 과거 참수상할 때 이분만큼은 붙잡히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만큼 뭐라 할까요?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중심을 지키면서 본질적 자를 잃지 않은 거죠. 자, 본디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 나를 잃지 않으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자, 이것이야말로 자, 나를 잃지 않은 거죠. 나를 지킨 겁니다. 본질적 자를 수호한 거죠. 자, 형님이 자신의 서재의 이름을 수호라고 붙이신 까닭이다. 자, 이거 어때요? 자, 수호제라는 어떤 이 집의 이름, 서재의 이름의 어떤 자, 이건 사물에 관한 기록이죠. 자, 수호제라는 사물, 그 서재의 이름, 그 사물에 관한 기록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일찍이 큰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앞에 페이지, 선생님 설명을 빼먹었네요. 자, 여러분들 설명을 빼뜨렸어.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아버지께서 나의 자를 태연이라고 하셨다. 태연. 자, 이때 나는 누굴 가리킵니까? 큰형님 정약전을 가리키죠. 정약현. 자, 태연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오른쪽 가봅시다. 심오하고 현명한 깊은 이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까 아버지가 큰아들 약현에게 자를 지을 때 태연이라고 지었다는 깊은 이치를 가지는 측면에서. 그래서 필자의 형님 정약현이 나의 태연을 지키기 위해서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지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때 태연이라는 것은 본질적 자를 가리킵니다. 자, 작은 따옴표는 나와 같은 의미죠. 여러분 주의해 두시고요. 여기 형광펜을 긋겠습니다. 태연 나를 가리킨다는 거. 자, 그리고요. 자, 그 다음 덧붙이기를 필자가 맹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자, 맹자의 말을 인용해서요. 형광펜 긋겠습니다. 성현의 말을 인용했다. 그래서 주장과 깨달음의 근거를 제시한다. 메모해 두기 바랍니다. 자,
맹자가 말하기를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크냐, 자신을 지키는 게 크다. 이것도 본질적 잘 같은 맥락이네요. 이거와 같이. 자, 그 말 참 옳은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내 생각을 써서 큰형님께 보여드리고 수호제의 기문을 삼았다. 자, 이때 기문이라고 하는 건 기록의 글을 가리키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글의 갈래가 한문학의 한 갈래인 기라고 하는 그 특성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여러분, 기는 우리 글의 갈래가 아니라 한문학, 한문 문장의 한 갈래입니다. 자, 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까 앞에서 확인해 봤죠?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이 끝나네요. 수호의 의미를 드디어 깨닫게 되고 수호제기를 쓰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 부분에서. 자, 밑에 가서 밑에 부분 볼게요. 글쓰기의 깨달음의 과정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귀양 가기 전에는 의문만을 갖고 있다가 너무 바빠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요. 귀향을 와서 드디어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 의미를 깨닫고 반성 성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의 내용을 형님께 글을 지어서 보여드리는 것과 같은 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 설명이 끝났네요. 자, 이제 학습 활동으로 넘어가. 첫 페이지 보면요. 글의 네 부분을 나눈 다음에 내용을 정리해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순서가 기승전결이라는 거 너무 기억해 두시고요. 자, 기에서 의문을 갖죠. 이상한 이름인데, 근데 그때 이걸 처음 들은 것은 귀향 가기 전, 귀향 전입니다. 그때 의문이 들었지만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장기로 귀향 와서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승에서 그 까닭을 깨닫게 되죠. 처음에 와서. 그리고서 깨달은 다음에 전에서 자기를 과거를 반성합니다. 벼슬길도 반성하고 공부하게 된 것도 공부할 과정에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과거 준비하면서 그 자기 개인적 출세에 의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것도 반성하죠. 자, 반성하다가 마지막 결에서 그 내력을 밝혀줍니다. 형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글을 쓰게 됐다. 뭐 이런 식이죠. 기승전결. 의문, 깨달음, 그 다음에 반성, 그 다음에 글 쓴 내력. 자, 이런 순서를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니까요. 교수관례 특성에 대해서 나오네요. 그래서 자, 어떤 경험이냐? 자, 의문을 품고 귀향을 와서 의문점에 대해서 생각하는 내용이다. 자, 필자의 경험인 거죠. 깨달음의 내용은 뭐냐? 자, 지켜야 하는 것은 따옴표에다. 그죠? 이건 본질적 자아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자, 이건 뭡니까? 자, 이거는 물질. 그죠? 자, 유혹적, 해상의 유혹들. 이익 같은 것들이죠. 물질, 이익, 유혹 같은 것들. 자, 이 본질적 자아는 자, 도망치기 잘하고 출입이 무상합니다. 돌아올 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이것들은 물질과 이익, 유혹들은 어때?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없고 완전하게 없앨 수가 없으므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런 특성들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나를 지키지 못한 까닭은 무엇이냐? 과거 시험 공부, 벼슬 열중하느라고 자신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 글의 주제는 뭘까요? 나를 지키는 것, 참된 나,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본질적 자아를 수호하자, 지켜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성을 한번 파악해보자 이런 얘기 나오네요. 자, 신유박해 이후에 18년 동안 외교생활을 하게 되죠. 나이 40세, 외교상 그 인생이 끝났다고 볼 수 있지만 희망이 없던 시대죠. 그러나 지나간 40년을 다 반성하면서 깨닫습니다. 자,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자, 그런 속에서 그 깨달음 속에서 고통과 고독과 자기응시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요. 그러면서 참된 나를 찾기 노력합니다. 자, 비판적 지식인의 모습을 알 수 있고요. 좌절하지 않고 자기 수상의 계기를 삼고 있습니다. 강인한 선비정신을 볼 수 있죠. 자, 그런 것들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녕!